반갑습니다. 오늘 6월 26일이고요.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네. 블루스카이님, 꿀벌 오소리님, 김진기님, 정직한 기술님, 형준님, 해피해피님, 부달 마덜님, 밤토리님, 해기스님, 우W님, 해기스님, 빨강망도님, 그리고요, 부자 마덜님, 네. 다 방송 안 한 줄 알았어요? 피해브님, 찬찬찬이님, 긍정혜님, 단풍이님 어서 오시고요. 남미용님, 김진기님, 그리고 상투실령님 어서 오시고요. 태호어머니님, 김철두님, 유선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졸졸졸님, 초록별님, 해바라기님, JBS 9895님, 김혜자님, 행복한 통장님, 도채호님, 원태호님, 여종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디까지 갔지? 네. 그 다음에 좋아, 이렇게 많이 와 계셔야지. HWI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은혜님, 봉금덕님, 떡상한 결심님, 염소양님, 김금실님, 염소양님, 최원일님, 그리고 HWI님 약간 인사드렸고요. CLCL님, 김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지각하지 않았어요? 이거 봐. 이제 왔잖아. 네. 이경춘님. 네. 그리고요. 빨강 루시님. MJ리님. 연우님. 어서오세요. 백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5분 폭행님 처음 오셨어요. 5분 폭행님 어서오세요. 자, 처음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오노노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뭐 은근히 괜찮아요? 네. 전미정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뭐 시장은 조금 네, 생각했던 보다 나쁘지 않았죠? 네. 분위기 괜찮았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뭐 이제 반등이 조금 일찍 나오기만 한다라면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죠. 내일도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결되어야지만이 그래도 안심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항상 상승이 연결되고 있다,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부분은 뭐예요? 연속적인 상승, 그죠? 네, 연속 상승이 나타나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빨간색 양봉이 2개 이상 발생이 되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또 안심하긴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국면이고요. 대신에 조정을 이제 끝물, 네, 거의 끝자락까지 왔잖아요. 조정이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은 뭐 조만간 네, 주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볼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데드크로스 이후에 횡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데드크로스가 나왔어. 그러나서 횡보가 나갔어. 뭐 그런 것까지 예상하게 된다면은 그 7월 한 중반 이상 넘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오늘 계좌가 좀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네, 온 세상이 또 즐거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시장 상황이 또 좋아지게 된다면 뭐 당연히 계좌가 먼저 반응을 하게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지금 2년 넘게 받았어요. 2년 조정을 받았는데 뭐 잠깐 사이에 뭐 갑자기 2,800 넘어갔는데 이거 안 됩니다. 네, 3,000 나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을 만나고 있는 상태고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 이제 우리 올라오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바닥이 얼마라고 했어요? 2,500. 그죠? 네. 이 2,500이라는 이 바닥을 탈출한 지 이제 얼마나 됐을까? 지난번에 4월 달부터 출발했다 치더라도요. 이제 뭐 2달 조금 넘으면 이제 3달도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눌림목 비슷한 자리를 해가지고요. 상승, 그 다음에 들어왔다 지지받고 나가는 요런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조정 이만큼 받았어, 지금. 네. 조정 이만큼 받았는데 너무 빠른 거지. 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애기가 네 물론 애기를 너무 빨리 만드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 네, 뭐 1분 만에 만드신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애기가 중학생 아들이 너무 막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사춘기 애기가 막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그 부부싸움을 막 해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애를 어떻게 받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 막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아니 그거 일부만 돼 대충 만든 애가 그러면 저 정도면 대단하지 뭘 그러 그랬다더라고. 그랬다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1분만 뭐 대충 빨리 만든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세요. 10달 동안 애기를 배가지고 그리고 나서 애가 걷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네? 애가 걸어가는 데까지 돌 지나야지 걷잖아. 네, 돌 지나야지 걷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할 때 어떻게 했어? 말도 못했지, 밥도 못 먹었지, 똥오줌도 못 걸었잖아, 솔직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당연하게 걸어다니고 밥 먹고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생활도 하니까 뭐 옛날부터 내가 되게 잘 나갔던, 아니야. 옛날엔 여러분들, 네, 똥오줌도 못 걸어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만들어지시는 데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네, 금방 또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방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뭐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다가 3분 카레 돌리고 시작했는데 나오니까 아직 안 끝나 있고 막, 네, 그런 분들 있어요. 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빨리 안 올까요? 왜 지금도 이 모양입니까? 근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막, 네,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막 안 간다고 닥달하면 얘가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네. 다 시기가 있어야 되고 다 때가 있어야지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네, 조정 그 다음에 상승 나올 때 어떤 자기만의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봅시다. 네, 풀어보자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HTS에서 공매도를 볼 때 평균가는 그 가격에 공매도를 했다는 건가요? 공매도를 볼 때 HTS에서 공매도를 봐. 근데 평균 가격이 나온다. 어떤 의도의 의미 질문일까요? HTS에서 공매도 어떤 공매도를 보셨을까? 네,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볼게요.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삼성전자 공매도 평균가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아니고 지금 오늘 만약에 공매도가 이렇게 있었어. 네, 공매도가 만약에 26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종가가 72,400원인데 공매도를 막 때렸어. 오늘 공매도를 막 갖다 때렸어요. 막 해서 공매도가 막 나왔어. 그러면 이게 상황을 딱 보니까 가격대가 뭐 72,000원에 공매도 한 놈도 있을 거고 71,000원에 공매도 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격의 평균 가격이라는 이야기지, 그 가격이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가격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매도를 친 모든 가격의 합계의 평균, 그러니까 10개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주가 들어왔으니까 50만 주의 공매도를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나누기 딱 그 가격대로 보니까 71,800원 정도의 공매도를 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이거는, 네, 뭐 따로 이렇게 볼 만한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래서 평균 가격은 그 가격이 공매도를 친 평균 가격이다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네, 그죠? 네, 그런 부분이에요. 네네, 그 가격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매도를 한 가격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골드버드님, 금세네요, 금세. 네, 금세. 뒤에 세자가 들어가면 좀 발음 조심해야 돼. 네, 금세. 금세님, 몇몇 국가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던데 우리는 영향이 없을까요? 있습니까? 몇몇 국가, 뭐 어딜까요? 뭐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네, 이런 쪽이죠. 네,
자,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누구를 따라간다 그랬죠? 자, 미국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네, 미국. 자,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대장이 막 나서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간에 애들이 와 그러면 뛰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요. 미국이 먼저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선진 지수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해서 좀 쳐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갔어? 그럼 우리 증시가 어떻게 돼요? 내일? 아, 올라가겠구나. 미국 증시가 안 좋았어.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좀 힘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 업황을 쳐다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업종 내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잘 나가요? 그러면 삼성전자 오늘도 잘 나갔네? 삼성전자가 잘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게 뭐야? 끌려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큰 놈, 먼저 대표하는 그런 놈이 치고 나간 이후에 주가 상승이 그 다음 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게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나다가 금리가 올라갔어요. 유럽이 금리가 올라갔어요. 얘네가 시장의 주체가 아니에요. 시장의 가장 주체는 누구죠? 미국. 왜? 전 세계가 지금 어디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파월, 연준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가지고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캐나다는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하고 있다가 금리를 휙 하고 올렸어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안 올릴래. 버티고 있다가 올렸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유럽은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포인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리먼 사태 때 그때를 잘 살펴보시면 리먼 사태가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옛날이네 엄청. 네. 와우씨. 리먼 사태 때 이후에 여기 봅시다. 지수를 보게 되면 요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를 회복해 나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미국은 요거 이후에 계속 가죠. 다우지수 볼게요. 해외 증시 상황을 보시면 다우지수를 살펴봤을 때요. 네, 2008년도 어디가 있니? 여기 있잖아요. 요 이후에 얘네들이 당연히 당사자인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뭐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냥 갔죠. 근데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나 이런 데보다 좀 느려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 닥스지수 보시더라도 지금 얘네들이 신고가 나오는 패턴들은 미국보다 훨씬 느려요. 왜 그럴까? 왜요? 경제지표가 더 뒤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얘네들 경제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2010년 한참 지나서 20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좋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뭐 유럽에 뭐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얘네들 잘 가고 있어요. 신고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일단은 경제 지표가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럽이 따라가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은 상태였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시점인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려놨어요. 상황은 얘네들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때리기 전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금리 한번 동결했지만 끝났다 안 끝났다 모르잖아요. 파월이 어떻게 해요? 2번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고 매파적 발언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똥배짱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개판이지만, 네, 일본은 완전 뭐 제로금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상황의 국가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따라가는 입장이라면은 뭐 금리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해외 다른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뭐 금리 올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거,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증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씨 큰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저 성투치킨이 상한가를 쳤어. 성투치킨 하면 좀 그렇긴 하다, 그죠? 네, 만약에 저기 뭐 변두리에 있는 시총 한 600억짜리 종목이 오늘 상한가 쳤어. 뭐 어쩌라고?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삼성전자가 2% 올라왔어. 시장이 엄청난 주목을 끌 수 있어요. 근데 현대차가 만약에 5% 올라갔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린다 어쩐다 이거는 지금 시장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유럽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유럽에서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걔네들 더 못 올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황은 지금 파월이 계속적으로 뭐 떠들고 있고 뭐 금리를 더 올리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뻥이요. 금리 계속 올릴 수 있겠습니까, 걔네들? 한번 생각해 봐요. 금리를 2번 더 올린대요. 0.2 정도씩 2번을 더 올린대요. 그거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많이 올리면은 이번 달에 한번 올릴 수 있겠죠. 네, 0.5 정도. 네.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달러 강세를 더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어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9%대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금리 인상을 결정하네 안 하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네 느려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네 그거는 여러분의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6%못 올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또 20년 전 대비해서 금리는 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수록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1980년대 뭐 은행들이 이자율이 뭐 27% 30%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랬었거든. 27% 30%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점점 금리가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5% 예금 금리 나온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은행 앞에서 줄 서가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덩치는 더 커져 있고 이제 시장 규모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외부 자금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정도 아니어도 먹고 살아.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의 어떤 규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08년도, 2009년도에 2008년도에 미국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요 시기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5%대였어요. 5%요. 자, 지금은 미국 금리가 5%가 넘어요. 네. 그럼 가장 높았던 그 시점보다 20년, 한 15년 전보다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됐어요.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 금리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뭐 제로 금리가 돼야 됩니까? 뭐 마이너스로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상황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정 구간대에 도착했을 때 뭐 2%가 정성이다, 뭐 3%가 정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 정도 뭐 지금 금리가 과거의 어느 수치보다 더 많이 뛰어 올라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더 커져 있어. 그 다음에 더 좋아져 있어. 근데 금리만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가 어려워지죠.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대출받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것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장 경제가 위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실 시장에서는 믿지 않고 있잖아요. 응?
믿지 않고 있다고. 시장에서 금리가 뭐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그거 파월이 2번 더 올린다 하지만은 됐고요. 네. 됐고요. 니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파월이 거짓말하고 있다. 시장이 지금 그 이상의 금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 네.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다. 6% 금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번 더 올려야 돼요? 0.25씩 하나, 둘, 셋, 세 번, 네 번 정도 더 올려야 됩니까? 세네 번 정도 더 올려야 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 러시아에 반란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쿠데타? 네, 쿠데타입니까? 반란? 네, 반란이 있었어요. 무장 세력이 막 절로 진행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란으로 연결돼 가지고 막 진행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주말 하루 천하로 끝났죠. 결국에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씨 곧 뒤집어지겠구나. 네. 상황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 러시아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 종전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이 앞당겨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는 유가가 급등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종전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유류가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자산의 어떤 회피 현상으로 간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 부분인데 현재 유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변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종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은 경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푸틴이 정치적 세명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곧 끝나갈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뒤끝 장렬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러시아가 만약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수세에 많이 몰렸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간다. 왜냐면 푸틴의 어떤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떤 그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그냥 그 전장을 휘몰아치고 막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냥 아이씨 안 할래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안 할래 저거 안 할래 막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리면서 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세계 경기가 뭐 이상해진다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전이 가까워진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게 맞는 거라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그죠? 추워 또. 역시 비가 올 때는 에어컨이죠. 네. 러시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유가라는 부분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가 한번 보세요. 나는 유가가 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가는 왜 올라가야 될까? 유가가 올라가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소비가 늘어나서 수요가 폭증할 때 가격이 상승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오늘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뭐 그 사우디 플랜트 수주 따내가지고 뭐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또 막 그 기대감으로 다가왔잖아요. 중동에서 플랜트 사업, 석유화학 플랜트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석유를 더 많이 캐내겠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경기는 더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뭐 전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뭐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지금 오펙에서 감탄을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유가는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언제요?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서 그 당시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야 될 명분이 사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네, 지금 70불 밑에 쪽, 요 상태에서 뭐 급등을 보인다 해봤자 뭐 80불 아래쪽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라인 때. 그럼 물가 지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CPI 지표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야 뭐 이런 거 WTI에 반응한다고 치더라도요. 네. 유럽은요. 아직까지는 네. CPI가 높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미국으로부터 뭐 그 석유를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가 아닌 다른 쪽을 통해서 뭐 천연가스 올려준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아직은 높을 거 아니에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러시아라는 쉽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미국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느리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꺾였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만큼의 갭이 발생해요. 그럼 유럽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경기의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난다라는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얘네들도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유럽은 물가가 아직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비해서. 이건 뭐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미국 CPI 지금 7월달 거 어떻게 발표될 것 같아요? 저는 3%대 무조건 진입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CPI는 뭐예요? 6월달 기준이잖아요. 6월 기준. 그럼 올 6월 기준. 네. 작년 6월 기준. 생각해보세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 기준하고요. 네. 6월 지난 5월 기준. 뭐 이 지금 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작년 기준 보면 좀 더 올라갔잖아요. 그 기준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포함한 부분에서는 CPI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점은 더 올라가 있고요. 현재 가격은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CPI가 3%대 진입을 했어. 근데 연준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2%대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물가는 2%대다. 2%대가 되면 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데 3% 만약에 3%대 초반까지 진입해본다. 3.5% 나왔다. 3.4% 나왔다. 금리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욕 처먹으려고 하는 거죠. 유럽은 아직 멀었어요. 네. 유럽은 아마 종전 끝날 때까지 아니면 서서히 더 낮아지거나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럽이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은 뭘 올릴 수 있어요. 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눈치 보면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연준이 이야기한 부분 여기다가 지금 또 뭐가 문제예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은행의 파산 사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금리가 높아서거든요. 선진 국가들은 금융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농경사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산업시대에서 이제 뭐 중공업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4차 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뭐랄까요? AI라든지 뭐 이런 첨단,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4차 산업은 뭐냐면 금융이에요, 금융.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일수록 금융에 대한 어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네 농사 지어가지고 물론 농사를 잘 지으셔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세상은 지났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차곡차곡 은행에다 모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세상은 지났다고. 지금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왜요? 왜요? 시장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은 투자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첫 번째, 사기. 사기 쳐서 부자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요? 사업을 한다. 근데 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거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언제든지 있었다고. 옛날에도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었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사업할 수 있었으면 다 사장님이고 다 회장님이게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월급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 우리 20대 청년들이
저를 포함한 20대 청년들이 코인 투자에, 저는 코인은 안 했지만 코인 투자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뭐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신분 상승을 해보고 싶다 이거였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코인에 미친듯이 투자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내가지고 그냥 신용대출 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한방 터트리자. 이게 선진시장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후진시장 같은 경우, 후진시장은 좀 그렇고 조금 이제 덜 떨어졌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조금 이제 덜한 국가들 있잖아. 이머징 마켓. 이런 데는 금리가 비싸. 20%, 30% 막 이게 금리가 나와요. 그러면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해도 괜찮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년 20%씩 이자를 준대. 그럼 뭐 달라고 주식 투자해요. 열심히 그냥 돈 벌 거 그냥 투잡 쓰리잡 떼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간에 분명한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동결로 들어가든 인상화 들어가든 얘네들은 금리를 당분간은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어디냐? 미국. 미국의 금리가 더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리를 더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올려봤자 진짜 내가 많이 써서 이번 달 금리 한번 찔끔 올리거나 그럼 끝났다고 보여요. 두 번 올린다 하지만 두 번 못 올립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한 거. 그리고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지탄이 뭐예요? 너희 새끼들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같은 상황을 뒤로 하고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더 혹독한 그런 정말 무서운, 정말 뭐라고 그럴까? 라니냐 아닙니까? 라니냐? 정말 추운 겨울. 여름에 뜨거운 거는 엘니뇨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추운 겨울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올 여름 개덥다. 뭐 무지하게 덥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반된 극과 극을 달리는 그 형태죠. 생각해봐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간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은 더 힘들어.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금융비용이 계속 나가요. 돈은 안 벌리는데 이자 낼 돈도 없어지는 거야. 이게 힘든 게 바로 작년 2021년, 2022년도에 있었던 이 금리 인상, 이 개같은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도 낮춰준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거 없잖아요. 월급도 인상되는데 보너스도 준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현재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럼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그런 초입 국면, 진짜 극초입니다. 극을 써야 돼. 완전 처음, 완전 시작점,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남녀가 딱 만나가지고 멀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딱 만나서 서로 간에 이제 이거 뭐라고 해요? 썸이라고 그래요? 썸 타는 사이, 그냥 서로 간에 뭔가 이제 좋은 감정이 있는 거, 이런 식이야.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손잡고 이거 저거 하고 뭐 그러다가 뭐 밤바다가 보고 싶다는 개소리 하면서 이제 또 차 타고 가고 그러지. 밤바다가 왜 보고 싶냐? 밤에 바닷가면 볼 게 뭐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오빵 밤바다가 보고 싶어? 그러면 밤에 뭐 볼 게 있어? 밤에 위험해. 밤에 밤바다 나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괜히 밤바다 핑계대고 가서 그냥 바닷가에서 소주에다가 회 한 사람 이렇게 하고서 그냥 음주운전이니까 운전을 못하겠네 어쩌네 나 자식들 다 뻔한 스토리인데 그거 다 알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여자가 밤바다 보고 싶어 이 얘기 하게 되면 남자들은 뭐야? 다른 계획을 세우겠지? 여러분,
시작이야. 이제 좋은 날의 시작이라고요. 가다 보면 이제 또 싸우고 막 헤어지고 막 뭐 토라지고 막 그런 날도 있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뭘 해도 좋을 때야. 네. 길거리에서 핫도그 하나씩 나눠 먹어도 좋을 때고. 네? 그냥 좋을 때라니까요. 좋을 때. 좋을 때요. 밤바다 그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 지금 여러분들 해봐요. 여러분들. 배우자분한테 가가지고 밤바다가 보고 싶네? 그래봐. 어디 아파? 왜 그래? 좀 쉬어. 막 그러는 거지. 밤바다를 뭐 달라고 보러 가냐? 밤바다 볼 게 뭐 있다고. 껌껌한 거. 그냥 철썩철썩 하는 거. 네. 그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네. 좋은 시절에는 뭘 해도 좋은 거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는 시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밤바다로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제 밤바다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네, 그 얘기를 딱 들은 거 아니요? 야, 너무 좋겠네. 네, 지기는구만. 네, 그냥 네. 이제 뭐 계획을 세워야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뭐 이런 거. 네. 네, 얻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얘기해도 미쳤는 얘기밖에 안 들. 지금 당장 가서 물어보세요. 여보, 우리 밤바다 가자. 그래봐. 미쳤어? 미쳤어? 뭔 소리야? 그래, 지금 당장 가자.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좋은 시기가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네, 좋은 시기가 지나간 거야. 안타깝다. 에잉. 네,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이 아주 좋을 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네,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기는요, 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라도 안 가. 주말에 왜 갑니까? 안 가. 네, 안 간다고. 안 간다고. 네. 너나 갔다 와, 그러지. 너나 갔다 와라. 우리는 이제, 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있고 뭐 그러면은, 주말에 어디 놀러 가요? 이 얘기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길 막히는데, 씨. 그 얘기는, 길 막히는데. 아이, 뭐 거기 뭐 바가지인데. 아이, 뭐 거기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부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이나 썰어 먹으면 그것이 천국이요. 어딜 나가려고 그래? 더운데 뭐 달라고 가? 그런 얘기는 특히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고 됐어. 막 이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디 뭐 여름에 휴가라도 가야죠. 그러면은 그럴까 막 그러다가 아유 됐어. 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최고요. 네, 그런 거지 뭐 어디까지 더운데 어디 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요, 이제 그런 시절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지기 전에는 항상 나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살 때도, 네? 주식을 살 때도 주식 살 때 아유 이거는 곧 끝날 주식이야. 곧 자빠질 주식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는 이런 주식 사면은 손해만 엄청나게 볼 거야. 이거 아니지. 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 누가 그럴 거야? 근데 주식 사면 당장 뭐가 좋아질 것 같고, 뭐 당장 뭐 그냥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기대감이 커져 있거든. 여러분이 처음에 주식을 샀었던 바로 그때 그 상황처럼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지쳐버린 거야. 막 지쳐버리니까 이제는 좋아질 날이 와도 그냥 에이 저래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요, 네, 그런 거예요.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고요. 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지. 자,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그 실현의 상처. 실현의 상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응? 근데, 주식으로 얻은 이 손실의 상처는요,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오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여기 우리가 저기 까마득하게 높은 시점, 이 시점하고 지금 우리 작년 연말 연시만 하더라도요, 너무 높아 보였잖아요. 네,
언제 계좌가 회복이 될 것이냐? 네. 언제쯤 나는 본전이 올 것이냐? 언제쯤 나는 수익을 볼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천지빛깔이었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흐블나게 많았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지. 주식이 오르긴 오르나요? 뭐 이런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뭐를 보고 있어요? 뭐를 보고 있어? 우리가 희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희망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슬금슬금 희망이 보이면서 이제 슬금슬금 좋아지니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자꾸 생기죠. 욕심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커뮤니티 그림 보여드렸죠. 어릴 때는 그냥 아이고 우리 애기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떠니?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그랬는데 애가 좀 크고 나니까 어떻게 야 너는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왜 하나를 틀렸냐? 뭐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러냐? 너 커서 뭐 될래부터 시작해서 지 아빠를 닮았네, 지 엄마를 닮았네. 그러고서 싸운다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지. 나는 건강한데. 네. 여러분들 계좌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 들어요? 왜 빨리 안 좋아져요? 예. 왜 빨리 계좌가 수익이 안 나요? 왜 이 종목은 아직도 안 가요? 왜 얘는 아직도 손실 중이에요? 여러분 계좌 상황을 들여다봐요. 네. 여러분의 투자금이 연말연시 작년 연말연시보다 나빠졌으면은 뭔가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좋아졌다 이거야. 좋아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여러분 계좌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를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몰빵을 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가 또 나빠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종목 고점에 사가지고 또 막 떨어지는 것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계속 물타기 한다거나. 근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시장이 내려갈 때는 포트를 압축할 필요성이 있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포트를 넓게 피라고 했잖아요. 종목 숫자를 조금 더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신규 종목들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뭐 가야 되는 종목이나 가야 되는 업종으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뭐 정 살 게 없으시면은 월급 종목 이런 데서 컨닝 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월급 종목 계좌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KC텍도 이번 달 월급 종목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나요? 더 싸게 샀나요? 내가 더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네. 이거 비싸게 샀죠, 여러분들보다. 확실하게. 미리 여러분들 공지를 띄웠으니까 그때 날짜가 언제입니까? 8 맞잖아요. 여러분들 비싸게 샀어. 비싸게 샀다고 이거 비싸게 샀네. 지금 금요일날 비싸게 샀어. 네. 근데 이거 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현대유해도 그렇고요. 네. 현대유해도 뭐 그렇게까지. 네.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근데 뭐 하이로코리아 지난달 거. 네.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건 많이 올랐어요. 그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야. 뭐 옛날에 산 거야. 뭐 아직 수익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터플렉스 마찬가지고요. 그러죠. 인터플렉스. 뭐야 이게? 인터플렉스. 뭐 이거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으면 된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매매에 대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슬금슬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옛날에는 사기만 하면 손실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그래도 잘 버티네요. 손실 좀 나오지만 다시 올라오네요. 뭐 들쭉날쭉 하지만 괜찮네요. 쭉쭉쭉쭉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런 장은 아니에요. 왜? 아직 시작도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방송 주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 50분 만에. 네. 오늘 방송 제목이 뭐야? 조정이 일찍 끝나면 시장은 더 오릅니다. 네? 조정이 일찍 끝나면 시장은 더 올라갑니다. 이거야 이거. 조정이 일찍 끝난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시장이요. 자, 지금 그 예로서 들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매수를 계속 미친듯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집 끝난 거 아니니?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계속 사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느 시점까지 와 있어요? 넘어갔어. 2022년도 여기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는 이미 여기 8만원대를 넘어간 거야. 물량이가. 네? 8만원대 이상의 물량을 얘네들 금액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 지분율 한번 봐봐요.
어이? 외국인 지분율 한번 봐. 아이씨 뭐야 이게. 클릭이 자꾸 이상하게 빠져. 조정이라는 것은요 무섭게 떨어지면서 그냥 희망이 없이 계속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네. 하이닉스 중국 공장 이게 근데 이거 철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중국. 하여튼 뭐 봅시다. 네.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운대. 누가? 요즘 뭐 점점점 시간에 의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와. 네? 좀 52.67이에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요. 좀 더 가야 되겠죠? 네. 좀 더 가야 되겠지. 왜? 이거 조정 나오기 전에 몇 퍼센트였어요? 60%. 60%. 그때 봅시다. 여기 이때 60%였어요. 56%였어요. 자, 그때까지는 비중이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죠? 56%였을 때는 지금 비중 이게 금액 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면 분명 56% 넘어가요. 하지만 지금 저기까지 볼 게 아니라 요 위쪽까지 지금 우리가 9만원대 요거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물량을 어디까지 확보했냐면 여기에 8만원대 이상의 가격대를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 성공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뭐예요? 여기에서 100만 주 갖고 있었으면 여기서 지금 100만 주가 더 싼 가격에 형성된 거잖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뭐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네가 향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저 위쪽에 물량 확보된 구간 즉 8만원대 8만 5천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물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을 때 당연히 2800 2700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장 상승이요 가다가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가다가 끝나는 거 없습니다. 먹다 마냐 있잖아요. 먹다 마냐. 네. 이제 뭐 냄새 식당에서 우리가 코스 요리 시켰어요. 코스 요리를 딱 시켰는데 스프 하나 나왔어. 감자 스프. 옥수수 스프인가요? 이 스프가 딱 나왔어. 이거 먹고 집에 가요? 스프 가져가면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 경양식집에 처음 딱 들어가면은 네 이게 코스가 따로따로 나오잖아. 나 이거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지. 아니 한꺼번에 다 갖다 주면 안 돼요? 그건 코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감질 나가지고 먹겠어? 그거 뭐 스프 조금 먹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또 나오는 것도 무슨 뭐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나오면 또 그거 먹고 있다가 언제 줘? 이씨 막 네. 근데 코스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조금 먹다가 나가나? 네. 아직 멀었단 얘기지. 네. 몰빵을 하시든지 몰빵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이야기지만 그거 원래 사랑의 부자님은 저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 막 그런 거. 네. 당연히 안 되겠지? 알면서 왜 물어봐? 에? 알면서 왜 물어보는겨? 이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든 투자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네, 더 커질 건데, 그럼 지금 막 다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러죠. 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아니, 어차피 좋아질 거라면서요. 응? 예전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 예전에 삼성에 대해서 저거 한 적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인한테 그때 뭐였어? 하이닉스, 삼성 뭐 이런 거. 네. 그때 하이닉스 2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2만원이었어. 2만원. 2만원대. 그때가 언제요? 이때죠. 이때. 요맘때. 이게 2000년대, 2010 몇 년인가 봐요. 이게 한참 저거 있을 때. 2만원대였어. 하이닉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하도 그냥 저거 해가지고, 좀 뭐 이제, 사라고. 뭐 팔으라고. 아니 뭐 살 거 없냐 그래서 왜 길게 가져가면 그냥 하이닉스 사가. 네. 하이닉스 계속 사. 그냥 뭐 사서 모아.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안 산다. 이럴 때는 또 안 사. 좋아질 거라고. 네. 많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가서 살까요? 네. 그 지금에 사도 괜찮아? 네. 또 떨어지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구간에 못 버티는 거지.
즉 몰빵을 치는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몰빵을 쳐서 그냥 갖고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몰빵은 뭐냐면 확신을 동반합니다. 확신.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하다가 고점에서 확 밀어넣는 게 지금 몰빵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몰빵 치라고 몰빵 치겠어요? 안 치겠지. 왜? 시장이 저점이거든요. 시장의 바닥이에요. 시장의 바닥이에요. 네. 사실 몰빵 치려면 지금 몰빵 쳐야지. 신용 쓰려면 지금 신용 써야지. 근데 신뢰도가 안 들어가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지금은 안이 되지 않습니까? 몰빵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지. 근데 사실은 이럴 때 몰빵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시정을 써야 되고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무서워도 못하거든. 많이 올라갔을 때, 내가 확신했을 때, 내가 안심했을 때, 그럴 때 몰빵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몰빵을 쳐도 되겠다 생각할 때는 많이 올랐네.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몰빵 저 밑에서 6만원대에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를 9번 했어요. 9번. 여기 올라오면 동안에 몰빵을 하긴 좀 그랬지만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비중을 확대해서 이 얘기는 계속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세요. 사서 모아가시라고. 어차피 기회는 많으니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마다 이럴 때마다 사시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시고. 네. 근데 이때는 귀등으로는 안 들어요. 이때 뭐라 그랬어요? 4만원대 오면은 살게요. 네, 5만원 뭐 밑으로 내가면 살게요. 삼성전자 더 빠져요. 뭐 백두산은 폭발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의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몰빵 칠게요 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서 몰빵 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무한한 신뢰가 되지 않았을 때 시장 그래서 더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내 마음이 주식시장에 확 빠져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이런 거 큰 거 이제 겪고 나시면 다음에는 이렇게 저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미 흥분하기 시작할 거야. 와, 씨, 됐다. 나왔구나. 바닥.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해야 돼. 왜냐면 이제부터 올라갈 거니까 계좌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고요. 무엇을 사서 모아갈 것인가, 무엇에다가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어볼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막 그냥 생각이 확 빠져든단 말이에요. 믿고 싶은 거지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랬으면 삼성전자 저 밑에서 많이들 샀었어야지. 팔지 말랄 때 팔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사왔으면 여러분들 비중이 제법 많은 상황이 돼요. 네? 비중이 계속 많아졌어야 돼요. 지금 비중이 많아졌어야 돼요. 뚱뚱해져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가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뚱뚱해요.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 들어간 건 당연하겠지만 뚱뚱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계좌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은연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저런 상태에서는 사실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항상 그렇죠. 아, 맞아. 그때 사라 그랬었지. 아, 그때 그랬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라고 대답할 게 없죠. 지금은 나는 삼성전자 안 사고 있거든요. 왜?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 사는 거고, 지금 라인은 내가 매수할 위치가 아니고, 여기서 사고 싶다라면 횡보가 나가든 뭐가 되가든 일단 지지선대를 내가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여러분들 제공이 됩니다. 그냥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훅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지도 않고요. 천천히 바닥 잡고 반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왜 안 올라갑니까? 아니, 현대차, 기아차 왜 안 올라가요? 현대차 20만원이잖아.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지 뭐. 많이 오른 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아진산업 또 올랐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차락하고 있잖아요. 뭐 별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화신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잖아요.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지. 이미 많이 올라갔어.
아직도 요 밑에서 못 올라간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자동차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완성차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전기차 쪽 부품주 당연히 보라 그랬죠. 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봐야 되지만 관련 장비들 소부장 다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이야, 얘네들. 수익은 얘네들 중소형주가 잡아주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은 대형주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다 같이 둘 다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는 약간 묵직하게 비중 천천히 실어가서 많이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적당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포트폴리오 균형에 딱 맞게 다 잘 돼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화인텍이 뭐 있어요? 거래 정지? 동성화인텍 이거 월급 종목 아니에요? 맞죠? 이거 지금 만원에 월급 종목이었던 것 같, 만원에 샀지, 만원에? 네. 평단가 만원이네요. 수익 중이네? 하도 안 봐서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옛날 거네. 만원에 샀던 건데. 와, 4천억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천억? 4천억? 재료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야, 이거는, 네. 대박 공시 아닙니까? 대박 공시잖아. 삼성중공업한테 초저온 보냉 자재 공급 계약에 대한 단일 판매. 이거는 그냥 시간의 상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거래 정지가 딱 떨어진 거네. 너무 큰 걸 때렸다 이 얘기지. 와, 이거는 뭐 나쁜 얘기가 아닌데요. 나빠서 정지가 아닌데요. 내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일 장 종료 시까지니까 내일 거래됩니다. 내일 잘하면은 네, 오, 돈 좀 만지겠는데. 네, 돈 좀 만지겠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101%다. 오, 이게 그래서 매출 얼마 나오는 애예요? 얘는 4천억인데 시총은 4천억이고요. 그냥 매출이 4천억이네. 그 이거보다 더 높은 거네 지금. 여시 뭐 작년 매출액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게 나왔다고?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네.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27년 3월 21일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간을 보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희석은 되겠죠. 희석이 되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이 뒤에 거 안 봐요. 계약 기간은 27년까지다. 그래서 4년, 5년, 6년, 7년, 4년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뒤에 거 안 보고요. 자, 지금 매출액이 4천억이 터졌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네,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성화이텍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저도 갖고 있지만 내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야, 외국 놈들이 계속 사들이는 이유가 있었나? 이거는 저거 한국 카본도 본 뭐 그거 있잖아, 카본. 얘는 왜 수주가 안 나와서 얘가 1등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얘도 뭐 저거 초저온 보냉 자재 요거거든요. 요즘에 요쪽에 대한 그 LNG 선이라는 이런 쪽 수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연결되는가 봐요. 네. 근데 얘도 1600억짜리 있었네. 뭐 괜찮네요, 요쪽이. 네. 보냉 자재. 네. 이런 쪽 월급 종목 수익률이 왜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는지 아세요? 더 좋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걔네들은 가만 놔둬서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계속 그만 놔둬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리고 한 달에 한두 개 사잖아요. 한 달에 한두 개. 그리고 시간이 지금 1년 2년 지나간 것들 훅 지나가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월급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무엇이냐? 안 팔고 있잖아. 1년, 2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응? 실제로 리딩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뭐 매도가 나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팔잖아요. 네. 이번에 뭐 아진산업은 월급 종목이 아니었죠 아마? 네. 100% 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종목하고 월급 종목은 분명히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있지만 네. 이 월급 종목은 말 그대로 그냥 사놓고 기다리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조금 더 사보고 뭐 그렇게 가시면 되지.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포지션들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리딩 종목을 월급 종목처럼 한 달에 한 두 번 사고 됐쇼? 그냥 한 달 동안 놀다 오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매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제가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 종목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 계좌를 움직였으면은 제가 계좌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딩 종목 같은 경우는 뭐랄까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가지고 보는 거고, 얘네들은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니지, 종목 수는 월급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이건 시간이 더 길게 쌓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딩 종목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계속 가는 것도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또 다른 개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실질적으로는 리딩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죠. 네, 지금이 하락장이었고 뭐 횡보장이었고 하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상승장에서는요, 네,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종목을 많이 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계좌가 일단은 좋아지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딱 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눈에 보이더라도 못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부자 오빠님처럼 이렇게 종목을 4개, 5개 이렇게 종목을 완전히 압축해서 가시는 분들은요, 천당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그런 그게 한 번에 딱 4개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을 그냥 이렇게 팍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추가하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오소리님 졸리면 그만 주무세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철저한 분석이나 또는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굴려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비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많이 해서 소수의 종목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이걸로 비중을 많이 한 상태에서 크게 뛰었을 때 수익을 크게 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한번 잘 만들어지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이 4종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5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나 또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또 여기에서 작전이지. 만약에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난 여기에 됐어. 난 이거 됐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만의 그런 부분들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종목이 흔들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돼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나하고 안 맞더라, 나하고 맞더라 하면서 이렇게 쳐내고 내 걸 끄집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승장이 되면 또 종목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종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피곤하면 주무세요. 녹방 보시면 되잖아.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나는 아직 88이에요. 나 20대인데 왜 이래요? 네? 20대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 저한테 그런 조언들 많이 하시죠. 쇼츠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부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누가 만들 거야? 빨리 말씀하세요. 누가 만들 거예요? 지금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그런 유튜브, 이게 대형 유튜버 이런 쪽은 직원들이 있고 편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 모든 이미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녹화, 모든 방송, 모든 편집, 모든 업로드 다 내가 하거든요. 누가 할겨? 누가? 누가 할겨?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네. 종목수가 너무 많은 것은 그림도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저한테서 나온 컨텐츠는 다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력이 안 되지. 네. 여력이 안 돼요. 쇼츠를 만들고자 한다면 내가 여기서 또 잠을 쪼개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야 돼요. 뭐 여기서 뭐 방송 편집을 더 자막도 넣고 뭐 뒤에 효과음, 뭐 이렇게 뒤에 후광도 비추는 거, 뭐 음향도 좀 집어넣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력이 안 됩니다. 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종목이 압축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종목 압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종목을 뭐 50개를 갖고 있고 6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내 종목을 뭐 100개 이상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나간 종목이 만들어져요. 이 종목은 계속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돼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갈등에 좀 휘말리거나 좀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100% 이상 나왔을 때 띄어내고요. 공짜 종목을 만들어서 이 공짜 종목의 개수를 키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저는 종목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투자라는 것은 사실 이 공짜 종목이 가지고서 나에게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고 싶은 종목이 계속 많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사실 요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는 현대차든 이렇게 그냥 잘 나가는 거 몇 개 사가지고 그냥 포트fol리오에 넣어놨어. 뭐 한 4-5개 넣어놨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이 좋아지면 종목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 숫자를 압축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돌아서 가장 좋은 거는 주식을 내려가기 전에 싹 다 팔아가지고 내려갈 때는 가만히 놀고 있다가 바닥에서 사서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종목을 딱 만들어 놓고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종목을 여러 개 사셔도 괜찮아요. 많이 사셔도 괜찮습니다. 뭐 근데 100개, 200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거기에다 관리해주고 계속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인데 요렇게 종목이 많은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올라가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돼요. 네. 관리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종목이 몇 개 정도 있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신경 쓰지 않는 건 다 똑같아. 네. 신경 쓰지 않는 건 다 똑같고요. 뭐 종목이 많아도 신경 안 써. 종목이 없어도 신경 안 써.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없다고 신경 많이 쓰고 많다고 신경 뭐 덜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돈은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몇 종목에 집중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는 정보굴처럼 네 모든 주식을 다 사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종목 숫자가 압축이 됐다라면 이제는 장이 좋아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을 때는 종목 수를 슬슬 늘려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 좋아질 때는 종목 수를 점점점 늘려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뭘 사도 손실이거든요. 뭘 사도 손실이요. 다만 이런 시점에서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 그냥 매달 주식을 사는 거야. 정주식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쨌든 주식이 계속 살 수밖에 없지. 근데 산 종목도 사고 산 종목도 사고 해도 되겠지만 이럴 때는 뭐 추가 매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신규 종목은 최대한 늘리지 않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리딩하는 그런 전략들 보시면 장이 내려갈 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신규 종목 매수 안 했어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탈출하는 거. 네. 그런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경님 슈퍼채팅 애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원경님도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를 슬슬 늘리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요? 업황은 다 얘기해드렸죠. 나는 뭐 속이는 거 없어요. 자동차나 전기차, 그죠? 배터리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부품주예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소부장, 장비업체 사서 넘어가시면 돼요. 수익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월급 종목에 들어간 것도 그런 것지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전차 군단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어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지면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흐름은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가세요. 이제 좋아지고 있어? 그럼 조금씩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조금씩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장이 이상해지고 있어 그러면 좀 줄여볼까, 압축해볼까 라는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 중이긴 한데 단기적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는 조금 쉬는구나. 그럼 중소형주가 잘 가겠구나. 그럼 중소형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되는 거고요. 포지셔닝은 막 상승하는 장이 아니라면 단기에 급등했을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시장이 올라갈 때 걔네들이 가장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집중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거, 뭐 향후의 주도주, 그냥 전차군단이에요. 그럼 뭐 다 얘기해드린 내용 아닙니까? 작년부터 말했던 이야기잖아요.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거기에 당연히 속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경기 상승이 좀 느려.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라도 자동차 반도체를 잘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갑자기 밤바다? 송도 밤바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조정장이 아닙니다. 지금 조정장이 아니에요. 조정장을 막 벗어나 있으니까 아직도 그냥 조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앞으로 여러분들 장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가 오면요, 상승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냥 매일매일이 즐거워. 그냥 하하하 호호호. 네, 성수사님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 지금은 조정장이 아니죠. 네.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조정장 끝났잖아요. 조정장은 끝났어요. 지금은 회복의 시기? 네. 재활운동 하는 시기잖아요. 재활운동. 지금은 이제 산소호흡기 뛴지 오래됐잖아요. 산소호흡기 뛴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재활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뛰어다닐 상황은 아니죠. 아직 병원밥 먹어야 돼. 네? 아직 병원밥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병원밥 먹으면 되잖아. 먹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응? 그거잖아요.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대형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지나가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장을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 시점부터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요런 날은 어떤 기분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입니다. 계좌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런 기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기업들이 워낙 네, 밑에 쪽으로 자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지간한 종목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종목을 압축해서 집중을 해도 되고요. 종목을 많이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거 많이 샀어. 다 같이 올라간다. 땡큐. 몇몇 종목을 샀는데 얘가 올라간다. 땡큐. 네. 뭘 사더라도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올라갑니다. 다음에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종목의 변수가 생기는 것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는 원래 지저분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해요?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 들어온 새끼들 또 조정이 들어가네. 에이씨, 팔아버려야 되겠다. 다음에 올랐다면 팔아버려야지. 그럼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동안 팔아먹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안 팔아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속 주식 팔고 싶을 거야.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승장은 생각보다 되게 짧게 지나가요. 네. 생각보다 되게 짧게 지나갑니다. 그 몇 개월 안 될 거예요. 다 뭐냐면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마지막에 후루룩 하고 불꽃 튀고 올라가는 거는요, 이미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돈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 이런 거 마찬가지죠. 네. 가끔씩 빌어먹을 종목이 등장하기는 하죠. 네. 빌어먹을 종목이 등장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오버만 때리지 않으면 돼요. 비중이 오버만 들어가 있지만 않으면 되고요. 다 탈출의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포트를 여러 개로 놓고 보시는 이유는 한두 종목이 삐끗하더라도요. 나머지가 다 채워주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번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요것만 자꾸 보시는데 계좌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계좌 오늘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어 안 올랐어? 올랐잖아요. 어제부터 올랐잖아. 계좌 올라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이요? 아 내가 계좌가 뭐 여기서 뭐 종목이 쓰레기 같은 주식이 나와도 뭐 상관없어요. 네 계좌만 일단 올라가면 됩니다. 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뭐 다 하기 싫고 막 그렇다. 계좌가 플러스로 딱 넘어가는 시점, 지금 마이너스 뭐 한 10%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계좌가 플러스 한 1% 나오는 시점에서 다 팔아버려. 그리고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되잖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전략 짜드리는 건 뭐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수익 매도하는 거랑 정말 가망성 없어 보이는 것들이랑 짝지어가지고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계좌를 또 압축하면서 운영하면서 가시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요. 계좌 자체가 더 좋아질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가 나온 종목들은요.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뭐 크게 떨어지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도 나쁘다 보지 말고 올라간 종목도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연결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CGV 같은 경우도 유씨 개떡 같네 어쩌네. 근데 일단은 유상증자를 1.4를 하잖아요. 네 1대 1.4야 이거 쉬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대 1.4를 한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물타기 같아. 물타기지 뭐 방송에 설명 들었잖아요. 물타기 같아. 자 바닥이 잡혀야 되는데 보통은 두 번째 많이 잡혀요. 여기서 잡히는데 한 번 더 빠지고 오늘은 이제 쭉 올라갔어요. 그럼 내일은 뭐 뭔가 반등을 통해서 10,000원대 이상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유상증자가 뭐 0.2주, 0.2주, 0.3주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 그러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4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간 모험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조 원에 달하는 이 유상증자를 만약에 성공시킨다라면 얘는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월 31일 날 다음 달 말일이 기준일이니까 그때 돼서 뭔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직은 뭐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들 악재로 인식해서 떨어졌는데 정말 악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네. 정말 악재인가? 왜냐면 더 많이 주잖아. 유상증자로.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려놓게 되면은 더 많이 주는 건 나한테 호재 아니야? 더 싸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시점에서 사실 뭐 CGV가 뭐 망한다 안 망한다 뭐 개같다 어쩌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시겠지만 요거는 네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두고 봐야 됩니다. 뭐 실적이 이제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CJ라든지 이런 그룹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요. CJ 그룹 자체가 그지 같아.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떨어지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다라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급락을 했으면은 보통 급등이 한 번씩 나타나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뭐 12,000원, 13,000원까지 만들어서 얘네가 지금 기준 가격이 14,000 여기 100원 정도에 잡힌 거거든요. 지금 예상 가격이요. 그러니까 지금 1조 원에 해당되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면 얘는 14,000원대 이상의 가격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최소한 근접시켜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가주는 게 맞아요. 그럼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면 괜찮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은 가격. 지금 뭐 한 35,000원 막 이런 가격이라거나 아니면은
네, 여기 뭐 4만원대 이런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한 가지, 비중이 이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애매한 거야.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려면 물론 돈은 더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네, 비중이 더 많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뭐 매각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분명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각은 누가 사갈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은 누가 사갈 겁니까? 안 사가겠지. 그 다음에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도 있어요. 네. 현재 4,500억. 지금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3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4,500억 잡은 게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적자 기업 아니고 괜찮아요. 매출 잘 나오고 뭐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을 4,500억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CJ 입장에서는 뭐 알짜 자회사는 해갖고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요. 그 4,50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주식의 몇 %를 뭐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4,500억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요 더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네 그런 감이 좀 있어요. CJ가 약간 양아치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아무튼 근데 네 뭐 최근에 매수한 가격대가 이제 15,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2만원 정도 아래쪽이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번 유상증자는 어쨌든 받을 겁니다. 유상증자는 받고 넘어갈 거라서 저는 이렇게 큰 유상증자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1대 1.4 이 140%를 주는 유상증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처음에 보고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뭐지? 잘못 봤나? 1.4? 무상증자 아니고 유상증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물타기인가? 네. 물타기인가? 물타기인가? 그 생각 들었거든. 대주주들이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타기잖아요. 근데 물론 저 CJ가 600억 밖에 안 들어오고 뭐 4,500억을 현물 출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감자 같은 느낌은 근데 또 아니잖아요. 감자는 자본금을 줄여가지고 뭘 하는 건데 이거는 삥을 뜯어갖고 하는 거니까 네 감자 쪽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네 아니지 싶어요. 왜냐면 감자는 그래도 물론 주가는 떨어지지만 주주한테 돈 내놔라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주한테 돈 내놔라 하니까 감자도 아니야. 자본금이 뭐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씨 뭐 감자라기 그냥 물타기 개념인 것 같아. 물타기 개념. 물타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네 방어를 하려는 것도 입장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주주들한테 이만큼 삥을 뜯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이거 2년 전에도 CJ한테 또 삥 뜯고 해가지고 그때도 한 7천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얘가 입장이 지금 그 다음에 2년 지났죠. 지금 전환사채 발행한 2년 지났지. 이제 이게 3년 정도 더 지나면은 얘네가 콜옵션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콜옵션이 뭐예요? 전환사채 다시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행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 25,000원, 뭐 3만원 이 정도까지 만들어줘야지 얘네가 실제로 네 손해를 안 본다는 이야기지. 근데 저기까지 만들려면은 지금 얘네가 뭔가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이게 그 다운이 좀 되겠죠. 유상증자가 이게 세게 때렸으니까 좀 다운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운되면 얼마나까지 떨어지겠어? 한 6, 7천원대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한 15,000원대, 2만원대 요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네. 어차피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요 가격에서 이만큼 내가 물려있는 2만원대까지 올라가나 아니면은 여기 뭐 3만원짜리가 여기 15,000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가나 뭐 그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지금 2개인가 있죠? 네, 2개인가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2, 3년 안에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네가 뭔가를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갚아줘야 되는데 그 콜을 행사하기가 애매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해 보면은 얘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받아야지 평단가가 낮아지죠. 왜냐면 내 평균 단가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이게 지금 그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은 그 권리락에 대한 효과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높은 가격에 보유한 상황이 돼 버립니다. 유증을 받아야지만이 낮아집니다. 근데 그 권리락에 대한 효과를 그냥 그 신주인수권을 팔아버리면 팔아버리면은 그 효과만큼은 괜찮아요. 근데 보여지기는 굉장히 좀 짜증날 거예요. 보여지기는 좀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씨 밑에서 사버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에서 사가지고 오히려 지금 비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3만원 정도 샀는데 여기에서 더 사는 거야. 그리고 비중을 더 많이 만드는 거지. 여기 100주 여기 100주 하면은 그럼 어쨌든 7월 31일 전에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26일인가요? 네, 그냥 갖고 있으면 100주 그러면 원래 140주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240주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로. 그래갖고 아예 여기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유상증자 한 번 더 받아가지고 평단가 한 번 더 낮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보자고요. 네. 신주인수권이 8월 6일인가? 8월 12일인가 뭐 그때쯤 들어와요. 공시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요. 신주인수권을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하게 돼요.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유상증자 안 받을 거면 신주인수권을 그냥 팔아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매도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행사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콜옵션 행사한다고 나오시면 됩니다. 기준일은 7월 31일, 즉 7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받을 권리가 생겨요. 31일 날이 권리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권리락이 떨어지면 그 전에 이때 주식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지. 기준이 31일이니까 26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하나, 둘, 26일, 27일 날이 권리락이겠네요. 26일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26일까지.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GV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지켜보고. 뭐, 권리락은 어차피 그거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60% 떨어진다 보면 되겠죠? 네, 한 60% 까인다 보시면 되겠죠. 60% 까이면은 얘도 뭔가 생각이 있으면 9천원에서 60% 까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3천원짜리 주식을 떨어지면은 이게 되게 싸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번 한 달 남아 있으니까요. 요 한 달 꽉 채워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은 그때 가서 보자고요. 네, CJ 그룹주도 다 지랄이야. 그래서 근데 CJ 오늘은 좀 올랐나요? 오늘은 안 올랐네. 예, 반등의 실마리들이 좀 생겼어요. 네. 근데 CJ 같은 경우는 얘는 더 나쁜 거 아니야? 얘가 실제로 유상증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CJ 주주들이 더 열받겠지 실제적으로. 네. 야 11만원에서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 CJ도 뭐 제일제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CJ가 다 지랄이에요. 네, 지랄 같은 자식들 올라가야 되는데 응? 개떡 같은 자식들. 근데 지금 단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CJ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돼요. 제가 7월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아마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급락은 피할 수 없어요. 유상증자 공시가 떨어지면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규모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나왔잖아요. 오늘 나왔지만 요거는 0.07주? 그죠? 0.07주죠.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어.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더 빠질 일이 없어요. 유상증자는 어쨌든 주가는 떨어지고 봐야죠. 주가는 떨어지고 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대체적으로 반등을 해준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등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물량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 봐야 돼요. 예전에 뭐였지? 어떤 놈이 또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주가 올라가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랬었어. 그럼 뭐 또 어떤 놈이었지? 그게 콤텍 아니야? 콤텍? 그죠? 콤텍 시스템이지. 예전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이 지랄 해갖고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가서 팔아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여기 유상증자인가? 예.
보통 근데 유상증자 할 때 대부분 그래요. 이 유상증자한 거보다 이게 급락한 건 요거밖에 없지. 네,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서 팔아먹었어요. 네, 그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네, 다 갖고 있대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요즘에 그 AI 쪽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거지만, 네, 그런 거라고 보는 거.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있다고 해서 뭐 다 그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상증자에 또 효과도 있잖아요. 다만 그 당시에 악재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유상증자 웬만하면 안 맞는 게 낫죠. 주주들한테 삥을 뜯는 거기 때문에 삥 뜯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콤텍은 더 잘 갈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미 저거 뭐야 그 수익권에서 팔아먹으신 분들 뭐 많고 한데, 지금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차피 수익권 달려가고 있고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잘 가는 것들은 그냥 다 놔두세요. 그냥 잘 가면 되는 거니까 유지 잘 해주시면 되고,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하여튼 유상증자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 기업들이 이제 막바지까지 몰렸다는 얘기죠. 네, 막바지 몰렸다는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채무 상환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이제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부채가 많았잖아요. 부채를 확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부채 줄이고 나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정상화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그 정도 생각도 하시고,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특이사항 없고, 지금 해외 증시 상황은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특이사항은 없고, 일단 아침에 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유럽에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증시는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열리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네, 요 정도까지만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뭐 잘 가고 있는 주식이 약간씩 변수를 보이고 때, 변동성 보일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적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적 조정인지는 좀 봐야 돼요. 추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등 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 전환을 되는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또 매수를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시고, 뭐 이런 조정들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그냥 조정 없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조정을 더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끝물까지 왔을 때는 사실 이제는 걱정 안 할 수 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뿅 해주면은 괜찮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지점까지 들어오지 않고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면 아,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10분 오버했어요. 네,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오버했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서, 네, 난 시간이 8시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시계가 8시에 멈춰 있더라고. 아까 봤는데 8시인데 계속 8시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그래서 늦었어요. 10분 늦었어요. 미안해요. 네. 아니, 계속 8시로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했지. 그리고 여유있게 그냥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뭐 굳이 궁금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정말 촉이란 게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9시야. 그래서 빨리 방송 열은 거죠. 약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시계 왜 멈춘 거야? 자, 아무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이팅. 네. 파이팅. 궁금해 하실까봐, 네, 마지막에 알려드렸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